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루를 보내고 조용히 자리에 누웠을 때, 혹은 창밖을 내다보며 차 한 잔 마실 때, 문득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마음이 무거웠던 적 없으신가요? 그때 그러지 말걸 하는 과거에 대한 후회나, 앞으로 몸이 아프면 어쩌나, 자식들은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미래에 대한 걱정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쉼 없이 몰아치는 파도와 같습니다. 잠시 잔잔해지는가 싶다가도 금세 또 다른 생각의 파도가 밀려와 우리를 지치게 하죠. 특히 50대, 60대, 70대를 지나며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쌓인 기억과 걱정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내면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한 청년과 지혜로운 노인 심리학자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머릿속을 괴롭히는 그 수많은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아주 구체적이고도 따뜻한 방법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약 50분 동안 이어질 이 영상은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오디오북이자 실천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마음속 물자는 아주 고요하고 투명해져 있을 것입니다. 옛날 어느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에 24살 청년 마르코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르코는 젊고 건강했지만 단 한순간도 마음이 편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낮이나 밤이나 수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그 생각들은 마르코를 불안하고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마르코는 늘 과거의 실수에 슬퍼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하며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고 괴로워했죠. 동시에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엄청났습니다. 내가 나중에 늙어서 가난해지면 어쩌지? 마을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면 어쩌지? 하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 때문에 그의 마음은 늘 폭풍우가 치는 바다 같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르코의 모습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시지는 않나요? 금융감독원의 통계나 여러 심리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시니어 세대의 정신적 피로도 원인 중 1위가 바로 과도한 걱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90% 이상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거나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과거의 일입니다. 마르코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웃는 법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르코는 먼 언덕 마을에 아주 지혜로운 노인이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노인은 과거 도시에서 유명한 심리학자였는데 이제는 은퇴하여 자연과 더불어 살며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찾는 법을 가르쳐준다고 했죠. 마르코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분이라면 내 머릿속의 이 소음을 멈춰주실지 몰라. 마르코는 며칠 밤낮을 걸어 노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노인의 집은 푸른 숲으로 둘러싸인 아주 평온한 곳이었습니다. 노인은 테라스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세상의 모든 평화를 다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르코가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제 마음이 너무 소란스럽습니다. 생각이 멈추지 않아요. 제발 저에게 평화를 찾는 법을 알려주세요. 노인은 천천히 눈을 뜨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평화를 찾으러 왔느냐? 그렇다면 나를 따라오너라. 너에게 아주 작은 심부름 하나를 시키겠다. 지혜로운 노인은 마르코를 데리고 마당 한가운데로 나갔습니다. 노인은 투명한 유리잔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얼마나 가득 채웠는지 아주 작은 움직임에도 물이 찰랑이며 넘칠 듯 말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노인은 마르코에게 이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잔을 들고 마을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너라. 단, 조건이 있다. 단 한 방울의 물도 흘려서는 안 된다. 만약 물을 흘린다면 평화를 찾는 법은 알려주지 않겠다. 마르코는 긴장했습니다. 그는 유리잔을 두 손으로 꼭 쥐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을로 나가는 길은 평소보다 훨씬 더 소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은 시장 바닥에서 큰 소리로 물건값을 흥정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개들은 지저대고 마차는 먼지를 일으키며 지나갔죠. 하지만 마르코는 그 어떤 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눈은 손에 든 유리잔, 그 수면의 떨림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마르코는 자신의 호흡까지 조절하며 아주 천천히 걸었습니다. 주위에서 누군가 아는 척을 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온 신경은 오로지 지금 이 순간 손에 든 물잔에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마을 끝을 돌아 다시 노인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마르코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유리잔의 물은 단 한 방울도 줄어들지 않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할아버지, 해냈습니다.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어요. 마르코가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빙긋 웃으며 물었습니다. 장하구나. 그런데 마르코야, 길가에서 놀던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었느냐? 이웃집 담장에 핀 아름다운 꽃들을 보았느냐? 아니면 시장 상인들의 활기찬 인사를 받았느냐? 마르코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오직 유리잔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네가 물잔에 완전히 집중했을 때 너의 머릿속을 괴롭히던 그 수많은 생각은 어디로 갔느냐?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너를 괴롭히더냐? 마르코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물잔에 집중하는 동안 늘 자신을 따라다니던 불안의 폭풍이 멈춰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 시니어의 삶에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지금 여기에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마음 방황, 마인드 원더링이라고 부릅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은 깨어있는 시간의 약 47%를 현재 하는 일과 상관없는 생각을 하며 보낸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라는 과거의 후회와 앞으로 어떻게 살지라는 미래의 불안이 이 빈틈을 파고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르코처럼 지금 내 손에 들린 물잔, 즉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마음을 쏟으면 신기하게도 걱정은 사라집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의 온기와 질감에 집중하고 산책을 할 때는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에만 집중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물잔을 들고 걷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마르코는 노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하지만 물잔을 내려놓으면 다시 생각이 밀려옵니다. 특히 이미 지나간 일들이 저를 괴롭힙니다. 그때 더 잘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저를 떠나지 않아요. 이미 지나버린 과거를 어떻게 하면 잊을 수 있을까요? 노인은 마르코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근처에 있는 커다란 바위를 가리켰습니다. 마르코야, 저 바위를 들고 1시간 동안 서 있어 보겠느냐? 마르코는 위아래하며 바위를 들었습니다. 처음 몇 분은 견딜만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팔이 저리고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노인은 묻습니다. 바위가 무겁느냐? 마르코가 대답했습니다. 네, 너무 무거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럼 내려놓아라. 왜 계속 들고 있느냐? 우리가 과거의 후회를 붙잡고 있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사건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무거운 바위를 매일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내가 젊었을 때 돈을 더 모았더라면, 자식들에게 더 잘해주었더라면 하는 생각들은 지금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는 바위와 같습니다. 이 바위는 여러분이 내려놓기로 결심하는 순간에만 내려놓아집니다. 시니어 여러분, 과거의 나와 화해하십시오. 그때의 여러분은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의 지혜로 그때의 나를 심판하지 마세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고생 많았다. 라고 스스로를 다독여 주어야 합니다. 과거라는 감옥의 문은 안에서 잠겨 있습니다. 열쇠는 바로 여러분이 쥐고 있습니다. 마르코는 과거의 바위를 내려놓는 법을 배우면 한결 가벼워진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미간을 찌푸리며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과거는 내려놓는다고 쳐도 미래는 어떡하죠? 아직 오지 않은 일들이 무섭습니다. 혹시나 병들면 어떡하나, 마을에 흉년이 들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저를 한시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노인은 마르코를 데리고 집 근처 숲길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숲에는 짙은 안개가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마르코에게 작은 등불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마르코야, 저기 안개 너머 마을 끝까지 가보자꾸나. 안개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데 너는 어떻게 길을 가겠느냐? 마르코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안개가 너무 짙어서 저 끝은 보이지 않지만 제 손에 든 등불이 비추는 바로 앞 한 발자국은 보입니다. 그 한 발자국을 믿고 계속 걸어가면 결국 끝에 도착하겠지요. 노인은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그것이 바로 미래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다. 미래는 저 짙은 안개와 같아서 아무리 들여다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다. 인간은 신이 아니기에 내일 일을 다 알 수 없지. 하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등불이 있다.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 손에 든 등불을 꺼뜨리면 너는 안개 속에서 영영기를 잃게 될 것이다. 시니어 여러분, 우리의 노후도 이와 같습니다. 10년 후, 20년 후의 건강과 경제적 상황을 미리 당겨서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걱정 때문에 오늘 먹어야 할 건강한 식사를 거르고 오늘 나누어야 할 가족과의 따뜻한 대화를 놓치게 됩니다. 미래의 안개를 걷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한 발자국 위 삶을 충실히 걷는 것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통제 가능한 것과 통제 불가능한 것 위 구분이라고 합니다. 날씨, 경기 불황, 타인의 시선, 나이가 드는 자연스러운 과정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지, 누구에게 친절한 말을 건넬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보낼지는 온전히 우리의 권한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에너지를 쏟지 마십시오. 대신 오늘 여러분이 든 등불의 발길을 키우는데 집중하십시오. 노인은 이제 마르코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아보라고 권했습니다. 마르코야, 이제 물잔도 등불도 필요 없다.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소란스러운 원숭이들을 잠재우는 연습을 해보자. 노인이 알려준 방법은 아주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바로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정보를 처리합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평생을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아왔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을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계도 계속 돌리면 과열되듯 우리의 마음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노인은 마르코에게 코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느낌에만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잡념이 떠오르면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그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보세요. 눈을 부드럽게 감으셔도 좋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배가 불룩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뱉으며 몸 안의 긴장이 빠져나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때 떠오르는 걱정들은 마치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처럼 그냥 지나가게 두십시오. 여러분은 그 구름을 바라보는 넓은 하늘입니다. 구름이 비를 뿌리든 바람에 흩어지든 하늘 자체는 변하지 않고 평온합니다. 이 연습을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혹은 잠들기 전이 좋습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명상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뇌의 감정 조절 중추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감퇴하고 마음이 약해진다고 느낄 때 이 호흡 훈련은 여러분의 마음 근육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르코는 한참 동안 노인과 함께 고요 속에 머물렀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머릿속의 안개가 걷히고 맑은 샘물 같은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평화는 멀리 있는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가 얻는 것이 아니라 소란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힌 내 안의 깊은 곳에 늘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르코는 이제 예전처럼 불안에 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노인에게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곳을 떠나 다시 번잡한 제 마을로 돌아가면 또다시 사람들의 시선과 먹고 사는 문제들에 부딪힐 텐데
그때는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노인은 마르코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일상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3가지 보물을 전해주었습니다. 첫 번째 보물은 아침의 고요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거나 어제의 걱정을 떠올리지 마세요. 5분만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선물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도 무사히 눈을 떴구나. 참 감사하다. 라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뇌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시니어 여러분, 아침의 시작이 그날 전체의 주파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보물은 비워내기입니다. 집안의 물건을 정리하듯 마음의 쓰레기도 매일 비워야 합니다. 하루 중 억울했던 일, 섭섭했던 감정이 있다면 잠들기 전 마음 일기를 써보세요. 거창한 문장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누구 때문에 속상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 이제 그 감정을 놓아준다. 라고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은 여러분의 영혼에서 분리되어 종이 위로 옮겨갑니다. 비워야 새로운 평온이 채워집니다. 세 번째 보물은 작은 몰입입니다. 마르코가 물잔을 들고 걸었을 때처럼 아주 사소한 일에 온 마음을 다해보는 것입니다. 화분에 물을 줄 때 잎사귀의 무늬를 자세히 살피거나 차를 마실 때 찻잔의 온기를 오롯이 느껴보세요. 손주들과 놀아줄 때는 오직 아이의 웃음소리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런 짧은 몰입의 순간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단단한 평화의 성벽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르코는 노인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유령에 쫓기지도 미래의 그림자에 겁먹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당당히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미소로 답하며 그가 배운 평온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르코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청년의 눈빛이 달라졌어. 마치 호수처럼 깊고 고요해졌군.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마르코와 노인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마음속의 소란함이 조금은 가라앉으셨나요? 사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물잔을 들고 인생이라는 길을 걷고 있는 마르코와 같습니다. 물을 흘릴까 봐 전전긍긍하며 살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물잔 자체가 아니라 지금 걷고 있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 그리고 깊이의 시간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기보다 더 깊이 느끼려 하십시오. 과거의 후회는 여러분을 성숙하게 만드는 밑거름이었고, 미래의 불안은 여러분이 아직 살아가야 할 열정이 남아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이제 그 짐들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앞에 놓인 따뜻한 차 한 잔,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 그리고 여러분의 고귀한 숨결에 집중해보세요. 여러분은 존재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는 분들입니다. 살아오신 그 세월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시간들이 더 찬란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쉼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소란해질 때마다 언제든 다시 찾아와 이 이야기를 들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2막이 평온과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밤은 부디 모든 걱정 내려놓고 편안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